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환에서 정의된 그 환 R 위에 그 행렬을 생각하고 그 행렬을 대상으로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의의 환은 아니었고요. 그 체를 하나 생각을 하고 체 위에 행렬들에 대해서 행렬식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사실, 즉, 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 행렬 입장에서 이제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역행렬을 이제 갖는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것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과 동치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행렬을 가지는 이제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0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어, 디터미 역행렬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용어를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생각을 네, 그 행렬에서 디터미넌트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여인자 코팩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정의하는 방법을 앞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이나 지금 이 데피니션 3.6.4에 나오는 점이나 이제 일치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코팩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 역행렬을 표현을 이제 그 코팩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팩터라는 것을 약속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코팩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IJ 성분은 이제 코팩터를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이 녀석, 이 성분의 코팩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제곱과 디터미넌트 AIJ tilda를 곱한 것을 코팩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마이너, 우리말로 소행렬식. 자, 이 값을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AIJ tilda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주어진 행렬에서 i행과 j열에 있는 원소를 다 제거하고 남게 되는 n-1차 행렬을 aij tilda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행렬의 행렬식을 즉 디터미넌트 aij tilda가 되는 것이죠. 자, 그 행렬식을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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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녀석을 ij 성분의 소행렬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앞에서는 디터미넌트 aij tilda로 표기했는데 이 녀석 전체를 여기서는 이제 mij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그 앞에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제곱을 곱한 것이 그 aij 즉 i번째 행 j번째에 있는 성분의 코팩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코팩터가 되겠습니다. 코팩터를 우리말로 여인자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mall aij가 주어진 A라는 행렬의 성분이고요. 대문자를 써서 약간 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small aij, I 행 J
열에 있는 성분의 코팩터를 우리가 대문자 aij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퍼펙트 익스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그 기호를 사용을 한다면, 행렬이 있을 때 i번째 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j가 1부터 n까지 여기서 여인자를 퍼펙터 a의 대문자 ij로 쓴다면, 이것과 이제 이 성분 small aij를 곱하는 거죠.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j가 이제 바뀌는 거고 i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i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식이 여기 있는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 녀석을 행을 따른 퍼펙트 익스펜전을 해도 되고요. 열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열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해도 되죠. 열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 하겠다는 뜻은 이제 행의 값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행을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여기 대문자 aij라고 하는 이 성분을 가지고 그 다음과 같은 행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즉, 써보죠. 자, A11, A12, A1N. 즉, I 인덱스가 1인 것을 행에다 쓰지 말고 이제 컬럼에다가 씁니다. 첫 번째 컬럼에. 그 다음에 I 인덱스가 2인 거를 두 번째 컬럼에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즉, aij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제 행렬을 생각하고 대문자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i행 j열에 있는 그 성분이 퍼펙터가 되도록 하는 행렬을 만들고, 우리가 쓴 행렬은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의 코팩터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열을 해서 만든 것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드조인트 매트릭스하고 원래 A를 한번 곱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쓰죠. 뭐 왼쪽에 써도 마찬가지인데, small a11, small a12부터 small a1n이죠. 첫 번째 항만 먼저 보죠. 네, 뒤에다 썼으니까 사실 이제 컬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n까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지금 곱셈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등호는 잠깐 지우고 해보죠. 자, 요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컬럼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자, 이것을 써보면, 이 녀석은 지금 i 인덱스가 바뀝니다. 즉 ai 면서 그 뒤에가 j가 1로 되는 것이고요. i가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small a 앞에 있는 1, 2 행이 바뀌는 거죠. i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j 컬럼 인덱스는 1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j가 1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 녀석은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것은 행렬 A에 대해서 첫 번째 컬럼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한 식이 되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을 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과의 차이가 그 뒤에 있는 이쪽 컬럼 인덱스가 둘 다 2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행과 세 번째 컬럼을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컬럼 인덱스가 바뀝니다. 즉 여기서 J만 바뀌는 거죠. 근데 J가 바뀌더라도 이 값은 항상 디터미넌트랑 같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일단 대각선에는 뭐가 올까요? 전부 디터미넌트가 옵니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행, 두 번째 컬럼, 이런 것들을 곱하면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각선은 이제 동일하게 디터미넌트 A가 오는데요. 자, 만일에 이 경우에 그 행번호랑 열번호를 다르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녀석하고 두 번째 컬럼을 곱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쓰죠. A, I, 1이죠. 여기가 1부터 L 때까지 위에 있는 거는 A, I가 바뀌긴 하는데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즉 앞에서는 여기랑 여기랑 같았는데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게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팩트 익스펜전을 하는 것과 요거의 관계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죠. 원래 A라는 행렬을 생각을 해서요. A라는 행렬이 있었는데 이 행렬을 약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 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 그 두 번째 컬럼하고 첫 번째 컬럼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컬럼이 있고 두 번째 컬럼이 있겠죠? 물론 다른 컬럼들도 있습니다. 이때 요 식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보면은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 첫 번째 컬럼이죠. 첫 번째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할 때 등장하는 코팩터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이제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코팩터 익스펜전은 아니긴 합니다. A의 코팩터 익스펜전은 아닌데 하지만 이 녀석을 약간 좀 다른 행렬로 바꿔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는 행렬에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지우고요. 그것을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별표가 있었고 여기 세모가 있었으면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컬럼을 세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모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되어 있는 거고 즉 A의 첫 번째 컬럼을 바꾼다. 첫 번째 컬럼 뭘로 바꾸냐? 두 번째 컬럼의 값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행렬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행렬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컬럼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의 성분들은 사실은 얘랑 같습니다. 두 번째 컬럼이나 첫 번째 컬럼이나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각각의 값을 기준으로 코팩터를 생각을 하는데 자, A에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코팩터를 생각을 할 때와 변형된 이건 뭐 A'이라고 잠깐 부르죠. A'이라는 행렬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코팩터를 생각을 할 때 코팩터가 어떨까요? 자, A와 A'은 첫 번째 컬럼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들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A를 가지고 첫 번째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를 계산하는 값이나 A'을 가지고 코팩터를 계산하는 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의 코팩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컬럼을 따른. 따라서 이 녀석은 뭐냐면 결국 디터미넌트 A'을 계산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A가 아니라 A'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 녀석이 뭘까요? 자, A'은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아이덴티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두 개의 컬럼이 동일하거나 혹은 두 개의 행이 동일하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가 같지 않을 때, 즉 예를 들어서 1과 2와 같이 다를 때 우리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한 값들은 전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행렬을 곱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행번호와 컬럼 번호가 다르게 곱셈을 하면 0이다 라는 거니까, 즉 곱셈한 결과에서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은 행번호랑 컬럼 번호가 일치하는 성분들이고 나머지들이 일치하지 않는 성분들인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행번호랑 컬럼 번호랑 일치하지 않게 곱셈을 하면 전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상수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값을 멀티플리케이션 한, 상수 곱을 한 그런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가 역행렬을 앞에 있는 행렬과 이제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좀 지저분하니까.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코팩터들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을 그냥 가지고 만든, 즉 i번째 행, j번째 성분이 aij가 되도록 행렬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택한 것을 우리가 어드조인트라고 조금 전에 썼습니다. 자, 이거죠. 즉 앞에 있는 인덱스 i가 1이 그런 성분들을 첫 번째 행에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컬럼에 쓰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결국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쓴 것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수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 역행렬과 관련돼서 좋은 성질 성립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나 자기 자신의 디터미넌트는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또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f가 실수 혹은 복소수가 아닌 일반적인 체에서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을 다 곱하면 되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A와 지금 방금 확인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곱하면 대각선분만 디터미넌트 A가 되고 나머지 전부 0이 되는 행렬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순서를 바꿔서 앞에서는 곱해봤는데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결과는 동일하고 그 결과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A만큼 상수 곱을 한 행렬이 됩니다. 자, 이 식을 보면은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녀석이 뭘까를 궁금해할 때 여기에 들어갈 행렬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디터미넌트 A는 우리가 생각한 체의 값입니다. 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0이 아니면
역수가 존재합니다. 즉 곱에 대한 여권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곱에 대한 여권을 양쪽에다 곱하면 이건 스칼라죠. 그 f 최의 값입니다. 이 녀석이 i가 되겠죠. 양쪽을 그 체에 있는 원소의 여권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 행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될 것 같네요. 즉 우리가 원하는 역행렬이 바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디터미넌트 A 값으로 나눈 그 행렬이 바로 역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그 역행렬이 언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역행렬이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랑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데피니션을 하나 먼저 도입을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단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하나의 환이죠. 자, 그리고 이 환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원을 가진 환에서는 단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즉, A라는 행렬이 단원이라는 뜻은 영행렬은 아니면서 그리고 어떤 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A, B, B, A가 I가 되는 그런 행렬이 존재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예전에 우리가 선행대수 시간에는 이러한 그 B를 가진 행렬 A를 우리가 가역 행렬, 인버터블 매트릭스 혹은 뭐 정칙 행렬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대수 시간에는 그런 말을 아직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을 그대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버터블이라는 뜻과 동일하죠. 정칙 행렬, 영어로 non-singular matrix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원이라는 용어는 그 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특별히 이제 전행렬환 매트릭스 NF에서는 단원 대신에 정칙 행렬이라는 말도 같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B를 뭐라고 부를까요?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반적인 환에서는 여기서는 행렬이니까 역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쓰는 기호는 동일하게 인버스를 가지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는 용어고 다 아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F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드 조인트하고 A하고 디터미넌트 성질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공치 명제인 A라는 행렬이 단원일 필요충분 조건 혹은 A라는 행렬이 정칙 행렬일 필요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CRM 3.6.7을 보면 F 위에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n차 정사각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두 개의 명제가 동치다. 조건이 동치이다. 첫 번째는 A가 그 전행렬 환의 원소로 생각을 했을 때 단원이다. 그 말로 정칙 행렬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디터미넌트 A는
f의 값입니다. f에 속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a를 정의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a라는 행렬의 성분들을 서로 곱하고 더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계산을 하는 값이죠. 근데 a라는 행렬의 성분들은 모두 f상의 원소입니다. f가 체가 되기 때문에 F상에서 원소를 더하고 곱하고 해도 여전히 F상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F의 원소인데 F가 체니까 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뜻은 체에서는 결국 단원이라는 얘기랑 동일하죠. 체는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 되는 그러한 그 대수적인 구조였습니다. 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F의 단원이다 라는 뜻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이 서로 동치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가 성립을 하는데, 즉 정칙 행렬일 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고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정칙 행렬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역행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A 인버스는 앞에서 얘기한 어드조인트 행렬, 수반 행렬에다가 디터미넌트 A의 역수를 곱한 거, 곱셈에 대한 여번을 곱한 행렬. 물론 여기는 n by n 행렬이고요. 여기 있는 값은 f에 있는 값이죠. 이 녀석은 그 행렬을 이만큼 상수배를 한 겁니다. 디터미넌트 여건만큼 상수배를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번과 2번이 서로 동치다 라는 것만 이제 확인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녀석을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죠. 네,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쓰고 모자라면 더 보도록 하죠. 자, proof.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단원이라고 하죠. 자, A가 단원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자, 그 원소가 영원은 아니고, 즉 여기서는 영행렬은 아니면서 어떤 행렬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B가 존재하고 A는 영행렬은 아닙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서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과 같다를 적용을 여기다가 해보죠. 자, 이게 지금 같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그 디터미넌트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하죠. 순서를 약간 바꿉시다. 자, 그러면 한글로 썼으니까 한글로 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나 디터미넌트 A, B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같은데 지금 A, B 곱한 것이 상등 행렬이므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상등 행렬 디터미넌트는 정의에 의해서 1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디터미넌트 값은 F상의 값인데요. F상에서의 값 두 개를 곱했더니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이렇게 단순한 경우만 아니면, 즉 체가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아니면 바로 이 녀석이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F라는 체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죠? F라는 체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0이자 1이자 0과 1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여기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자, A가 단원이 하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단원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영행열과는 다릅니다. 영행열과 다르다는 얘기는 A의 성분 중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최소한 하나는 영행열의 성분인 0과 다른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는 것이죠. 따라서 F가 원소 하나짜리 그런 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A가 영행열이므로 F의 원소의 개수는 1은 아니고, 따라서 그 F의 1과 F의 0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체에서 두 개 원소를 곱했더니 1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디터미넌트 A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만일에 0이라면 0 곱하기 뭐 어떤 걸 하더라도 0이 되는데 1과 0은 다르므로 이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 1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쓰죠. 자, 그런데 만일 디터미넌트 A가 0이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네, 계속 하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라고 하면 그 앞에 있던 이 등식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0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1과 같다라는 식을 얻게 될 텐데, 0하고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즉 0과 1이 같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과 0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므로 적기가 좀 적어서, 네, 모순이 발생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원했던 이제 결과이죠. 즉, F의 단원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대 방향은 2번을 가정하면 그 1번이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F의 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또 하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하고 그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 성질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적어보면, A하고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곱이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와 A라는 행렬의 곱은 디터미넌트 A만큼 아이덴티티 상등 행렬의 상수배를 한 것과 같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이므로, 자, 근데 지금 디터미넌트 A가 F의 단원인 거니까 여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건을 양쪽에 곱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없겠죠? 네, A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자, 물론 여기서 지금 determinant A의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determinant A, F의 원소로서 단원이기 때문에 여건이 존재할 텐데 여건을, 곱셈에 대한 여건을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수나 복소수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역수로 쓴 것뿐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녀석을 하나로 생각을 하면 A라는 행렬과 이쪽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B를 곱했더니 순서를 바꾸더라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그 A라는 행렬이 단원일 조건에서 이제 곱셈을 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B는 존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A라는 행렬이 영행렬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뭐죠? 이게 됩니다. 여기는 영행렬이고 여기는 그 F의 원소로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할 텐데 지금 디터미넌트 A는 단원이라고 했으니까 단원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디터미넌트 A가 단원이라는 것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A는 영행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이 환의 원소로서 어, 네, 네, 환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이제 1번, 2번이 동치명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2번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2번에서 1번을 이제 확인을 할 때, 결국 이제 이 녀석이 역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그래서 A가 정식 행렬,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행렬에 해당한다 라는 것은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 사실을 이제 가지고 단원군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단원군에 그 앞에서 이름을 붙인 것과 유사한 이름인 일반 선형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트릭스 NF라고 하는 이 전행렬 환의 단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이제 단원군이 될 텐데 단원군을 우리가 써보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단원이 될 표준분 조건이 지금 1번, 2번이 동치이므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과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행렬 환의 단원군이 됩니다. 물론 단원군은 곱셈에 대한 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녀석을 우리가 특별히 GLNF라고 쓰겠다. General Linear Group 혹은 우리말로 일반 선형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곱셈군을 우리말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F의 일반 선형군, 그리고 여기가 N이라는 것을 이제 구분할 때는 N차의 일반 선형군이라는 말로 부르겠습니다. 자, GLNF라고 하는 것은 이 전행렬 안에 단원군인데 단원은 지금 방금 쓴 것처럼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그런 모든 행렬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군을 생각을 하고 이 군의 부분군을 우리가
선형군이라는 말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가 영위하는 정칙 행렬들 다 모아둔 것이 일반 선형군이고요. 그 일반 선형군의 서브그룹은 우리가 선형군이다 라고 부르겠다 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일반 선형군이 이제 곱셈인대에서 이제 군이 되는데, 이 군에 우리가 군에서의 동형 정리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 아이소모픽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 F 위에 그 N차 일반 선형군, 조금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GLNF에서 이 녀석의 서브그룹 생각을 하나 할 건데요. 서브그룹이면서 그냥 서브그룹이 아니라 정규 부분군, 노멀 서브그룹을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노멀 서브그룹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 GLNF에 있는 행렬들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디터미넌트 값이 1이 되는 그런 행렬들을 다 모아둔 값을 SLNF라고 쓰고요. SL은 스페셜 리니어 그룹의 약자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SLNF는 일반 선형군에 있는 원소, 즉 정칙 행렬 중에서 특별히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행렬들의 모임인데요. 이 녀석을 우리가 앞으로 일반 선형군의 그 부분군으로서 정규 부분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기호죠. 노멀 서브그룹이 있으면 이 노멀 서브그룹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서 잉여군을 만들 수 있어요. 즉, BLNF를 SLNF로 나눗셈을 한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잉여군이었죠. 이 잉여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F라고 하는 체에서 이 녀석의 단원군인 U of F, 이게 뭐죠? F는 체니까 단원들은 0만 아니면 다 됩니다. 우리가 F 스타라고도 표기했는데, 이거는 F에 있는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모든 원소, 0을 제외한 거죠. 학교를 쓰면은 F에서 0 하나만을 제외한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집합도 단원 군인 거니까 곱셈에 대한 그룹인데요. 이렇게 만든 잉여군이 이 F 스타와 동형이 됩니다. 자, 이때 그 우리가 생각한 노멀 서브그룹, 이 녀석을 조금 전에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말로 스페셜 리니어니까 특별, 특수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특수 선형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얘기와 이 동형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제1 동형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1 동형 정리를 적용을 할 때 일단 그룹 호모몰피즘을 하나 약속을 할 건데요. 그룹 호모몰피즘은 GLNF에서 F 스타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고, 이 함수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다름 아닌 디터미넌트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이 파이는 이렇게 바로 우리가 군에서 군으로 가는 이제 그룹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룹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도 군이고 얘도 군인데, 자, 이런 대응이 그런 의미가 있죠. A는 그 정칙 행렬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 값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F 스타의 원소죠. 그래서 이 파이라는 함수는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 원소, 즉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A, B로 대응을 하는 건데, 디터미넌트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죠. 지금 여기서는 F 스타, 즉 필드, 채에서의 곱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브루호모르피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커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커널은 어떻게 될까? 커널은, 군에서 커널은 함수값이, 즉 정칙 행렬 중에서 함수값,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죠. 이 값이 뭐가 되는 걸까요? F 스타의 뭐가 되는 거죠? 항등원이죠. 자, 여기서 곱셈인데 곱셈 군이고요. 자, F 스타의 항등원은 뭐죠? 1입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이죠. 자, 즉 이 녀석이 다시 뭐 같은 걸 반복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위에서 쓴 거랑 비교해 보면 뭐죠? 바로 우리의 정의 SLNF라는 함수 답의 정의입니다. 즉 SLNF라는 거는 이 그룹 호모몰피즘은 뭐다? 커널이다. 근데 그룹 호모몰피즘의 커널은 항상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SLNF가 그룹 호모몰피즘의 커널이 되기 때문에. 자, 또한 제일 동형 정리를 생각해 보면 그 GLNF를 이 그룹 호모몰피즘 파이의 커널로 나누어서 만든 잉여군은 뭐랑 동형이죠? 파이의 이미지하고 동형입니다. 치역과. 물론 커널은 지금 방금 얘기한 스페셜 리니어 그룹이고요.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가 로스타랑 같을까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파이가 GLNF에서 F스타라고 하는 거니까 포함 관계는 성립합니다. 이쪽 포함 관계는 같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만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면 될 텐데요. 자, F스타에 있는 E를 하나 선택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이미지 오브 파이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냐? 근데 이 녀석은 디터미넌트를 다 모아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디터미넌트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A가 되는 그런 행렬을 이 정의역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A를 하나 선택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하나 찾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대각선을 제일 처음은 A로 하고 여기 선택한 나머지는 1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면 자, A가 라지 A라는 행렬 디터미넌트를 갖죠. 근데 이 녀석은 당연히 이미지 오브 파이의 원소입니다. 이 녀석이 파이에 대해서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F스타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이미지 오브 파이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반대 방향을 이미 성립하니까 F스타가 됩니다. 즉 파이가 그룹 호모몰피즘이자 온투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F'랑 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동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1 동형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군 입장에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이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가지고 하나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F라는 체를 생각했는데 그 체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것 중 하나가 G2입니다. 이게 원소가 두 개만 있지만 이게 하나가 이 자체가 체가 되죠. 자, 그 경우에 Gl2G2하고 SL2G2는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Gl2G2는 행렬 중에서 여기 있는 행렬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터미넌트는 어디 값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G2라는 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G2상의 원소입니다. G2는 0 아니면 1입니다. 자, 두 가지밖에 없는데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아니면 이걸 수밖에 없는 거죠. 디터미넌트는 이제 필드상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A가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0하고 1 두 개의 값만 있는 거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뜻은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집합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SL 어떻게 그 G2에서 순서대로 안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GL2G2가 생긴 모습은 SL2G2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행렬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 A, B, C, D 이런 꼴인데 각각이 두 가지씩 가능한 거니까 2의 2제곱 모두 1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것들만 쭉 골라보면 0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디터미넌트 이 경우는 얘가 동일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1이 되는 것을 쭉 골라보면 그 중에서 딱 6개만 있습니다. 자, 이런 6개만 있는데요. 자, 이 6개로 구성된 이 녀석 혹은 이 녀석은 곱셈군이죠. 그런데 우리가 1학기에 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6개인 녀석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아벨군인 경우는 D6 당시에 뭐 발을 붙인 거 생각한다면 이 녀석과 이제 동형이 되거나 즉 순환군이죠. 위수가 6인 순환군이거나 혹은 D3하고 동형이 됩니다. D3가 뭐였냐면 위수가 6인 정이면체군이었죠. 이 정이면체군은 어떻게 생겼냐면 1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타우 시그마 타우 네. 순서를 뭐 좀 바꿔 써도 상관은 없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썼던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그 6개를 주어지는데 이 GL2G2는 이 두 개의 군 중에서 뭐하고 동형일까요?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 녀석은 아벨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동형이 되는데요. 자, 동형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행렬들을 이제 하나씩 시그마 혹은 타우로 대응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키면 됩니다. 즉 여기서 얘를 시그마라고 부르고 얘를 타우라고 부른다면 이 녀석을 제곱을 하면 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타우하고 시그마를 이제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즉 얘는 시그마 타우가 됩니다. 이 행렬과 이 행렬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시그마 제곱이네요. 이쪽은 시그마 타우가 됩니다. 물론 이 녀석은 항등원이 되겠죠. 1.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타우로 이렇게 어사인을 하면 나머지 것들이 시그마 제곱, 시그마 타우 혹은 시그마 제곱 타우 등으로 표시가 돼서 G1, G2는 D3랑 동형인데 D3하고 또 동형인 것 중에 하나가 S3가 있었죠? 이 친구는 있었죠? 시메트릭 그룹. 그래서 이러한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6절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